반물 눈금, 눈금이라 이거는 측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반물 눈금? 이게 뭐야? 반물 눈금을 찾지 못해서 질거나 된 밥을 되다라고 하는 말은 물기가 없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질거나 된 밥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지어진 밥이 아닌 거야. 이제 알겠다. 요 반물 눈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밥을 지을 때 물의 양을 갖다가 측정해가지고 조절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반물 눈금을 갖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지어진 밥을 못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날들이 있더니 요거는 과거 경험을 갖다가 회상할 때 쓰는 그런 종교론인데, 이제는 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다. 이 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대조되는 그러한 경험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되겠네. 그도 좀 익숙해져서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반물 눈금을 갖다가 찾는 걸 말하는 거겠지? 익숙해져서 그러네. 여기 반물 눈금을 찾지 못했다 그랬는데 익숙해졌단 말이야. 좀 반대네. 그렇다면 여기에는 예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보충해 가면서 읽어줘야 되겠구만. 손말이나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지혜로워진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또 이런 말이 생략됐다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대로 지어진 밥을 갖다가 먹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 질거나 된 밥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촘촘한 손등 주름 따라. 주름이라. 이거 보통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나이가 그만큼 들고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쓰는 건데, 여기 촘촘이라 그랬거든.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주름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 해본다. 굉장히 그 섬세한 밥맛을 갖다가 즐기고 있네.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인 거고 요거는 과거인 거야. 과거와 현재가 정반대네. 그러니까 과거는 반물 눈금을 갖다가 찾지 못했어. 그래서 제대로 지어진 밥을 갖다가 먹지 못했던 거지. 그런데 현재는 주름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반물 눈금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밥맛을 갖다가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고생 속에서도 굉장히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 거겠지.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라. 이거는 아마 반물을 말하는 걸 거고.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논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생각도 난다고? 이거는 회상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회상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러한 행동이겠네. 그럼 다른 것도 회상하고 있지 않을까?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시를 가던 소년의 소녁도 떠오른다. 여기 떠오른다라고 돼 있는데 역시 이것도 회상인 거지. 회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회상하고 소년을 갖다가 회상하는 거지. 할아버지가 대체 어떤 할아버지인 거지?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논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라. 농부네. 그런데 보통 이 논이라고 하는 곳은 벼를 갖다 재배해서 쌀을 만들고 결국은 나중에 밥을 먹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결국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노동을 하는 그러한 인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의 집에 마시를 가던.
마시를 간다고? 이거는 놀러 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한 끼라도 아끼기 위해서 친구 집에 마시를 가? 이것 때문이야? 왜? 아,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일종의 얹혀서 먹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면 가족들은 그만큼 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뭘 얘기냐면 이 소년이 굉장히 가난하면서도 가족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근데 이 소년이 대체 누구지? 내가 생각해는 아무래도 이거는 시적 화자 같은데.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라고 하지 않고 소년이라고 한 거야.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자아를 갖다가 객관화해서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밥국? 이런 게 있어? 밥으로 된 국인가? 그런데 이거는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적은 밥으로 많은 양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가난한 생활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소재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밥국을 끓여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거네. 문현동. 이건 실제 지명 같은데? 아, 그런 거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왠지 그 사실감이 더욱더 부각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네. 아마 이 문현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함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시적 공간인 거지. 가난한 지붕들? 아무래도 이건 집 같은데? 아, 이거 대유법이 쓰였네. 그러니까 집의 일부분인 지붕을 가지고 집 전체를 갖다가 나타낸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적 화자의 가족들과 같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 아마 이것은 그만큼 이 내 손에서 과거를 갖다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회상이라고 이해를 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회상하고 이렇게 회상하고 또 이렇게 회상을 하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소년을 갖다가 회상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그 문현동을 갖다가 회상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손가락의 주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은 가난한 과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회상하는 거네.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귓속으로 철이 들었다. 이거는 살이 분별을 할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가난함을 갖다가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겠지. 그런데 일찍 철이 들었단 말이지. 이 사람은 조숙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한 끼라도 아껴보자고 친구 집에 마시를 갔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가난함을 갖다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나온 거거든.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일찍 철이 든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 일찍 철이 들어서 슬퍼? 아, 여기서 슬프다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사실 어린 시절에 가난함을 갖다가 빨리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인 거지. 그러고 보니까 불행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기의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네.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올 듯. 봉지쌀? 한 가마, 한 포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봉지로 된 쌀이네. 아,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적은 양의 쌀을 갖다가 말하는 거고, 탈탈 털다라고 할 때 이 탈탈이라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떨어내기 위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 아, 그렇다면 여기서 이 봉지쌀 탈탈 턴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삶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
소리라도 들려올 듯? 아, 여기 귓속으로 소리라도 들려올 듯 한다고? 아, 떠오른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회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걸 것 같아.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손이라? 그런데 이거는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야? 아,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네. 그런데 여기 요거는 앞뒤의 내용을 갖다가 반대로 얘기할 때 쓰는 그런 연결어미지, 앞뒤의 내용을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 눈금을 내 손에 가졌어. 얼굴보다 먼저 늙었는데 눈금은 가지고 있어. 아, 이게 아마 반대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외적인 모습인 거야. 이거는 내 손은 눈금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눈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가난한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아,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이때 이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억거리를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고생해서 많이 늙었지만 내적으로는 어떤 추억을 갖다가 간직하고 있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왠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비록 이러한 그 가난한 과거의 그 삶을 살았지만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 왠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위안하는 그러한 그 태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 그런데 이 눈금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밥솥에는 없어? 이 전기밥솥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편리한 도구잖아. 그러고 보니까 눈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생을 모르는 그러한 삶이기도 하겠네. 이 얘기는 그만한 추억거리가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갖다가 대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 여기에서는 전기밥솥이 없어. 여기는 전기밥솥이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불편해 보일 수 있어. 대신 현재는 편리하겠지. 여기는 고생이 있는 걸 거야. 여기는 고생이 없는 거지. 단 여기는 추억이 있는데 여기는 추억이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 결국 이 시적 화자는 이러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과거의 가난을 갖다가 긍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위안 삼는 그러한 그 태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 이 반물누금이라고 하는 이 소재가 결국 이 시적 화자에게는 해상의 계기가 되는 그러한 소재임과 동시에 자기의 삶을 갖다가 위안으로 삼는 그러한 그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